20대 국회 개원 후 첫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미국과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14주년을 맞았습니다. 해군 장병들은 당시 사나한 유경사의 숭고한 희생을 받들어 혈통 같은 NLL 사수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전사 장병들이 한강 수중 정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혼탁한 수중 환경 속에서 촉감으로만 오염물질을 건져내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위한 미국과의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아시아 안보대화, 한불 국방장관 회담 등 우방국가의 전략적 국방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첫 회의에서 한 장관은 이 같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대한 결의를 밝히고 미국 측과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입장 하에서 미 측과 배치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사드는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것이고 우리 군은 이를 위한 준비만 해준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사드는 주한미군이 전개하고 배치하는 것이고 한국군은 거기 위한 준비만 해주는 소위 시설의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건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현 안보 정세에 대한 현안 보고를 비롯해 각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28일 열린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여군 출신 부사관의 의무 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는 등 올해 하반기 입법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 복무 규율이 6월 30일부로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해군 2함대가 제2연평해전 1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장병들은 당시 참전용사들의 투혼을 계승해 서해 NNL 절대사수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한일 월드컵의 열기로 휩싸여 있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경 북한 경비정 두 척이 서해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의 참수리 357호정의 기습 공격을 가해와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해군 용사들은 즉각적인 대응을 했고 선제 공격을 했던 북한 경비정에 더 큰 피해를 입히며 NLL을 지켜냈습니다. 필승의 신념으로 일궈낸 제2연평해전 승전 14주년 기념식이 29일 오전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제2연평해전 유경사 유가족과 당시 참수리 357호정 장병들, 부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14년 전의 그날을 되새겼습니다. 그날 우리 함대 영웅들이 보여준 애국심과 불굴의 군인정신, 헌신과 용기, 그리고 필승의 신념은 이제 우리들이 가슴속에 싸우면 박살낸다는 강한 전투의지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기념식 후 유가족과 장병들은 고 윤영아 소령 등 유경사들의 이름으로 명명된 유도탄 고속함을 방문해 세상을 떠나서도 서해 바다를 지키고 있는 영웅들을 위로했습니다. 14년 전 그날 참수리 357호정 대원들이 보여준 위국 헌신의 군인 정신은 날이 갈수록 우리 가슴에 더욱 뜨겁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을 정말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자 우리의 영예를 한치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과시한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같은 날 고 윤영아 소령의 모교인 인천 송도고등학교에서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인천시와 해군 관계자, 송도고 재학생 등이 참석해 윤소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특히 작년 이날 창단한 송도고 주니어 ROTC 학생들도 늠름한 모습으로 고인의 호국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선배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과 NLL 수호 의지를 기억하려는 움직임은 1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군 2함대는 철통 같은 서해 사수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우리 특전사 요원들이 지난 27일부터 대대적인 한강 수중 정화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의 수질 개선과 유사시 한강 지역 작전 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된 수중 정화 활동 현장을 강경일 상사가 보도합니다. 한강 위로 고무보트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어 힘찬 물살을 가르며 한강 상류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27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강 수중 정화 활동 현장. 이번 정화 활동은 강동대교부터 팔당대교에 이르는 7.3km 구간에서 실시됐습니다. 정화 활동에는 200여 명의 특전사 요원과 고무보트 20대, 46개의 잠수 장비 등이 동원됐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수중 정화 활동이지만 강물 속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수중의 시야가 흐려 특전사 잠수 요원들은 손끝의 감각만으로 강바닥에 방치된 폐타이어와 어망, 심지어 자전거까지 건져 올립니다. 27일부터 실시된 이번 수중 정화 활동으로 사흘간 수거한 쓰레기 양만 약 5톤. 이번 한강 수중 정화 활동간 잠수를 하면 앞이 거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체력 소모도 많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한강 수질 개선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이번 정화 활동에서 다양한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한강 수질을 개선하고 유사시 수중에서의 작전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지난 29일 제19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가 공군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국내외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들은 다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 효과적인 항공우주력 건설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심예슬 하사의 보도입니다. 연세대학교 항공우주력 프로그램이 주관하고 대한민국 공군이 후원하는 제19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에는 공군 참모총장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비롯해 국내외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항공우주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제1세션에선 중국과 영국, 독일의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들이 각국의 항공우주력 강화 과정과 방위산업의 발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 제2세션에선 국내 전문가들이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정책적 과제와 무기체계 획득 과정 등을 소개했으며 이어 제3세션은 참석자들이 지속가능한 항공우주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군사력의 국내 정치적 사용과 항공우주력을 주제로 발표한 공평원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은 대규모 지상전은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라며 대규모 지상전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해 항공우주력을 활용한 전쟁 기획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군은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견들을 적극 수용해 향후 항공우주력 건설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6.25 전쟁 한강 방어선 전투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전투를 재조명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로 2회째 마련됐는데요. 서울지방보훈청 관계자를 비롯해 6.25 참전국가 유공자와 유족,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과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주최로 열린 한강 방어선 전투 기념식. 6.25 참전 유공자와 한강 방어 참전용사, 유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강 방어선 전투는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 동안 한국군 혼성부대가 북한군의 한강노하를 지연시킨 전투입니다. 흩어진 부대를 재편성하고 미군 증원 시간을 확보해 유엔군의 참전을 가능하게 했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인원과 무기의 열세 속에서도 국군은 6일 동안 북한군을 막아냈다면서 호국 영령에 숭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조국을 지키고자 했던 참전 용사들의 눈물겨운 희생 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가치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전투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강 방어선 전투를 기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재 6.25 참전 국가유공자회 서울시 지부장도 격려사를 통해 한강 방어선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전투가 재조명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호국 정신을 본받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호국 정신을 본받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굳세게 지켜나가는데 호국 의지를 다시는 초조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기념 우표 증정과 난타 공연, 군가 제창 등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6.25 개전 초기 결사항전으로 북한군 남하를 저지했던 한강 방어선 전투, 6.25 전쟁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투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특별기획 6.25 전쟁 생존 영웅 최득수홍으로부터 전해 듣는 생생한 현장 기록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육군 부사관학교 전사박물관에 최득수홍의 유품이 기증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군 시절 소속 부대였던 7사단을 방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6.25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당시 분대장이던 최득수 2등 상사에게는 총탄이 빗발치는 적진을 탈환하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만 하달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명령이란 임무 수행 중 죽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최득수홍은 부상 장병을 후송시킬 수 없었던 당시의 절박했던 심정도 이제는 덤덤하게 풀어놓습니다. 우리 이런 드라마 같은 영화에서 보면은 부상을 당하면 그 병력들이 그걸 데리고서 이제 후송해 준단 말이지. 우리는 그 후송을 못 합니다. 여기서도 이 산에서 저 산까지 가려면 저쪽에 아군이 있는데 주상산에 아군이 있는데 여기까지 저기까지 가야만이 거기 의상병들이 있다 이게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자기 험력 걸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일개 소대가 지금 30명이 전투하다가 30명이 하나씩 죽으면 그 안에 데리고 가면 하나가 또 빠진단 말이지. 그 못 들어갑니다. 그건. 이렇게 필사적으로 싸우며 지켜낸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는 자리가 최근 마련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창설 67주년을 맞은 육군 7사단. 7사단 소속이었던 최득수홍은 매년 사단 창설 기념식에 초대돼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최득수홍은 현재를 살고 있는 후배 장병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자신을 찾아주는 부대에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금 출산 장병이 다른 부대 장병보다도 얼추 언도하게 잘하시고 또 자기에 맡은 임무를 다 완수하고 내가 우리 칠사단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칠사단의 우리 할아버지야. 네, 다음은 그래서, 지역 기관장님들 그리고 자매단체 및 다른 데는 못 가도 함께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칠사단은 한마디로 죽어서라도 와야 돼. 참 고맙다고. 휴전협정을 맺은 지도 어느덧 60여 년이 흐른 지금 부대를 방문하는 참전용사들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 걸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선배 전우들의 뜨거운 희생정신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언제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전적지를 둘러보고 당시의 전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1951년 중공군 3개 사단을 괴멸시키며 미 육사 전투교범의 사주방어 전술의 모범으로 기록되어 있는 용문산 전투를 소개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일명 용문산 부대로 불리는 육군 6사단 이연대입니다.
6.25 전쟁 당시 최고의 전과를 올린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용문산 전투의 주역입니다. 철모에 결사란 붉은 글씨를 새기고 중공군 3개 사단과 혈투를 벌인 역사적인 전투의 주인공입니다. 용문산 전투는 우리 육사단이 1951년에 있었던 중공군의 5월 공세를 경기도 가평에 있는 용문산 일대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큰 타격을 입혔던 전투입니다. 이 전투의 결과로 중공군은 2만여 명이 전사해 3개 사단이 괴멸한 반면 아군은 전사 107명, 부상 494명에 불과했습니다. 1951년 봄, 서부전선에서의 1차 대공세에 실패한 중공군은 중동부전선으로 눈을 돌려 2차 대공세를 시작합니다. 당시 중부전선의 요충지였던 용문산은 국군 6사단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은 인해 전술을 펴며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후퇴할 줄 알았던 국군이 진지를 지키며 항전하자 중공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6사단 2연대 병력을 주력 부대로 착각하고 3개 사단 병력을 동원해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2연대가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6사단 7연대와 19연대는 중공군의 후방을 기습 공격합니다. 포위 공격으로 2연대를 섬멸하려던 중공군은 역으로 포위돼 섬멸당할 위기에 처하고 아군 포병의 집중 포격이 시작되자 수많은 전사자를 남긴 채 퇴각하게 됩니다. 국군 6사단은 2만여 명에 달하는 중공군 병력과 주요 장비를 경멸하고 패주하는 중공군을 8호호에 수장시키며 6.25 전쟁 사상 최고의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중공군의 공세 일변도였던 그런 그 전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고, 전투 이후 공산군은 휴전 협상을 제의를 하고 휴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됐습니다. 용문산 전투는 미 육사 전투교범의 사주방어 전술의 모범으로 기록될 정도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또한 화천발전소를 탈환해 전후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전선을 현재의 휴전선 일대로 북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이원복 덕성여대 총장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이원복입니다. 요즘 때이른 무더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언제나 묵묵하고 성실하게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장병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덕성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위국 헌신과 애국 애족의 신념으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언제나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힘써 주십시오. 안보는 국가와 국민이 존재하기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장병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나라를 지켜주신 덕분임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화이팅! 북한의 기습 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생한 지 벌써 14년이 지났는데요. 해군은 제2연평해전 14주년을 맞아 당시 희생한 육룡사를 추모하고 철통 같은 서해 사소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가슴 속엔 유경사의 숭고한 얼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